자, 아까 우리 실습예제 문제 9번까지 봤습니다. 9번까지 봤고요. 자, 문제 10번, 11번, 12번 세 개의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맞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또 중요한 내용이고. 자, 10번하고 11번 문제는 유사하죠. 자, 유사해서 자, 11번 문제, 10번 문제죠. 10번 문제에 내용이 살짝 추가되는 형태가 11번 문제예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는 배열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며칠, 어제, 그제 배열 관련해서 합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 보셨으면은, 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12번 문제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되는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출력되는 모양을 보시면은 1일부터 14일까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출력되게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달력 형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출력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우리 코딩상으로는 1일부터 14일까지만 출력이 되는 모양. 자, 그리고 자, 원래 달력이 7일 단위잖아요. 7일 단위로 7일 단위죠. 7일 7칸 단위로 예, 그 뭐죠? 행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의 행에 7칸씩 배치가 되고 자, 약간 뭐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를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10번 문제는 화일문으로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은 1일이죠. 1일부터 14일. 자, 그래서 인티저. 날짜니까 그래도 D라는 변수를 좀 사용해 볼게요. D는 1. 자, D라는 변수 14까지 증가가 될 수 있도록 14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D 플러스 1씩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죠. 자, system.out.println. 자, 프린트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옆으로 출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옆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프린트. 자, 그리고 출력은 자, 반복문에 사용이 된 D 변수를 출력하는 거로 그 날짜 개념으로 우리가 세팅을 한 거죠. 자, D. 자, 그 다음에 1이라는 글자 출력이 돼야 되고요. 자, 그래요. D라는 변수가 1부터 14까지 변화가 있는 동안 예, 출력하게끔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1이라는 글자 예, 붙게끔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자, 폼은 출력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자, 옆으로 계속 출력되는 것이 아니죠. 자, 7일과 14일. 자, 7일과 14일에는 자, 14일 밑으로는 지금 일단은 없으니까 7일 아래에는 예, 7일까지 찍고 나서는 예, 줄바꿈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방금 조금 아까 있었던 예제와도 좀 흡사하기는 한데 중요한 개념이라 자, 계속 그러한 형태대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출력하고 나서 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7일이라는 것을 찍고 나서 그래서 if문으로 자, if문으로 출력이 될 때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출력이 될 때마다 1일 그 다음 2일 계속에 출력이 될 때마다 비교를 합니다. if문으로 지금 출력한 값이 즉 D라는 변수에 대한 값이 7과 같은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7과 같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실행하겠다. 자, 실행하는 거는 개행이고요. 줄바꿈. 자, 특수문자 개행에 해당하는 특수문자를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역/n 개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다 출력이 되고 나서 7일 그 다음에 8일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 7일 출력이 되고 나서 개행이 되는 거죠. 줄이 바뀐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8일부터는 줄바꿈이 된 채로 그 다음 행에 출력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아, 위에 있는 예제와
자, 우리 섞여서 출력되면은 헷갈리니까요. 계행에 대한 의미를 7번 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출력, 1000까지 출력이 되게 아까 세팅을 했었는데, 어쨌든 출력 잘 됐고요. 자, 지금은 1일부터 자, 14일까지 출력되게 지금 코딩을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1일, 2일, 3일, 4일 너무 붙어 있죠? 자, 칸이 공백이 좀 하나 있었으면은, 자, 공백 하나 옆에다 두고서, 자, 출력 내용이랑 동일하게 공백 날짜마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잘 출력됐어요.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위의 예제도 그랬지만,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해도, 지금 작성한 대로 해도, 자, 이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력이, 예,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틀린 답은 아니고요. 좀 더 확장의 의미로 생각을 했을 때, 즉, 데이터 값이 더 많았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31일까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7만 따져서는 안 되죠. 14일 경우에도 계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21일 경우에도 계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이렇게 7개씩 끊어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는 좀 더 써야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14라는 예, 날짜로 한정을 해서는 자, 지금 조건 하나만 넣어도 상관은 없겠으나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둬도 돼요. 뒤에 equal 7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문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제로는. 자, 하지만 좀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부분으로 자, 뭐냐면은요. 7의 배수예요. 7, 14 또는 여기 출력은 안 됐지만 21, 뭐 28, 다 7의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7의 배수가 출력이 됐을 경우에는 날짜로서 7의 배수가 출력이 됐을 경우에는 계행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부문으로 7의 배수에 대한 의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7의 배수라는 얘기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equal 0. 자, 그래요. 이 부문에 자, 7의 배수에 대한 의미로 자, 이 부문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확장이 됐을 때, 즉 날짜가 좀 더 크게 늘어났을 때도 자, 상관없이 자, 온전하게 출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출력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날짜가 좀 더 늘어나서 뭐 31일이라든지 31일로 세팅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도 자, 하단에 있는 자, 포물 안에 있는 내용은 예,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날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31일까지 출력되는 거로 31이라고 세팅을 해 볼게요. 자, 이제 10번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작성 천천히 하시고요. 됐나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예제 결과 보시게 되면은 자, 예, 10번과 동일해요. 자, 동일한 코딩입니다. 동일한 코딩인데요. 다만 이제 추가가 될 요소가 있는 것이 자, 두 자리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자, 한 자리 표현이죠. 즉 1일부터 9일까지는 한 자리죠. 자, 그 앞에 0을 붙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 11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번의 포문과 일단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10번에 있는 그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과 11번 사이에는
개행에 대한 의미를 자 두어서 결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래요. 11번. 자, 보시면은 10번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자, 날짜 개념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똑같이 아마 출력이 될 건데 자, 지금 11번의 내용은 1일부터 9일까지는 0이라는 숫자를 앞에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0이라는 숫자는요, 날짜가 출력되기 전에 먼저 출력이 돼야 돼요. 자, 내용상으로 날짜를 출력시키기 전에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10 미만인가, 10 미만인가라고 조건식을 다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if문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0 미만이라면은 자, 0이라는 글자를 붙인다. 즉 출력되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0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날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날짜 출력이 포문에서 지금 날짜 출력되는 부분, 포문 바로 아래에 있는 시스템화 프린트 그리고 D. 자, D라는 값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바로 위에 조건식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if. 자, 지금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글자죠. 글자를 붙이려는 조건은요. 자, 10 미만인 숫자에 관련해서만 붙여요. 그 이상은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if D라는 변수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10 미만인가 라는 거죠. 자, if문이 실행이 되는데 출력되기 전에 먼저 if문을 먼저 실행을 해요. 자, 10 미만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0이라는 글자 그냥 단순히 붙이기만 하면 되죠. 무슨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시스템 아웃. 자, 이렇게 처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출력물을 놔도 되는데요. 좀 변수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if문 바로 위에 자, 스트링 0, 0. 자, 그리고 공백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공백. 자, 그리고 if문을 만나게 되면은요, if문에 걸리게 되면은 제로라는 저 변수에 0이라는 값을 부여해주고, 0, 자, equal 0. 자, 이거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0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연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로라는 변수는 처음에 값이 비어 있지만 10 이하일 경우에는 10 미만이죠. 미만인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if문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을 얻지 않겠죠. 그냥 공백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출력물에. 자, 제로라는 변수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제로라는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백일 수도 있고 또 0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값일 수도 있고 0이라는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제로라는 변수와 D라는 변수 서로 연결해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연결 연산자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했어요. 자, 작성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출력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출력은 이제 10번 문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을 했던 11번 문제죠. 자, 11번 문제는 0이라는 값이 다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작성이 된 거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딩해서 결과 꼭 봐주시고. 자, 되셨나요? 질문이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자, 늦게 천천히 적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한 조금만 대기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자, 문제는 뭐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 금방 처리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도 되죠? 아, 네. 아, 일단은 여기 코딩상으로 if문이 쓰였는데요. 자, 흐름상 if문은 우리 이 예제에서 if문은 이 지금 제가 방금 작성한 것처럼 출력되기 이전에 작성이 돼야 돼요. 출력되기 이전에 날짜가 출력되기 전에 조건을 따져서 0을 붙일까 말까 결정하고 그리고 0을 붙이게 되고 조건에 맞으면은 그리고 날짜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쓰신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보실 분들 같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코딩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코딩 하셨고요. 자, 보시면은 0이 붙는 시점이에요. 0이 붙는 시점. 자, 일단 조금 아까 10번 예제처럼 0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 이거 잘 쓰셨고, 자, 이거 쓰신 내용 관련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주신 내용으로 출력을 했는데, 일단 0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예,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0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즉, 자, 1일부터 9일까지는 0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야 돼요. 자, 0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는다라는 얘기는요. 자, 지금 날짜가 출력이 되고 있죠. 날짜 앞에 있어야 돼요. 0이라는 숫자는 날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쵸? 0이라는 숫자는 날짜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10, 20, 30, 40이 되겠죠. 뒤에 붙게 되면은. 그럼 여기 프로그램 흐름으로 날짜 출력이 되고 있는 부분이 폼은 바로 아래에 있는데 자 이게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자 우리 흐름으로 보시면은 날짜 출력되는 부분이 폼은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먼저 실행을 하게 되죠. 날짜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먼저 실행하게 되어 있고 뒤 이후에 그 다음 0을 출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요. 뒤에 붙을 거예요. 자,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거 뒤에 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0일 0 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날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0이라는 이렇게 된 거죠. 1일은 첫날이죠. 1일은 정상 출력이 되겠죠. 정상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보세요. 줄바꿈은 뭐 7자리 이건 뭐 나중에 계산되는 거니까. 자, 1일일 경우에는 줄바꿈이 되지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0이 출력이 됩니다. 1일 한 다음에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백이 있고 0 출력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찍히는 포문의 첫 번째 실행이 됐을 때 사항이에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2일 날이 찍히겠죠. 2일. 그래서 1이 포문에 의해서 1이 내려와서 실행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가 내려옵니다. 1, 2, 3, 4에서 14까지 증가를 하니까 2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2라는 글자가 일단 우선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1 이렇게 찍힙니다. 2, 1 찍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백이 또 생겨요. 공백 있잖아요. 옆에 공백이 이렇게 딱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일은 뭐 7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if은 실행은 안 할 거고 마지막 if은 자 출력되는 이 날짜가 10보다 작죠. 자, 그래서 0이라는 글자가 찍히게 되죠. 그래서 뒤에 0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실행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3이 내려오죠? 3이 내려오면은 어때요? 3이 내려오면은 3이라는 글자가 찍힐 거고, 프린트에 의해서 3 찍히죠? 그 다음에 1이라는 글자가 찍히겠죠. 그리고 공백이 또 생기고, 그리고 자, 첫 번째 if문은 건너가겠죠?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3일은. 자, 그리고 마지막 if문은 3은 3일 날이 찍혔는데요. 자, 10보다 작아서 0이라는 글자가 찍히겠죠. 그래서 뒤에 또 0이라는 게 찍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2일부터 9일까지는 꼭 제대로 찍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첫날. 첫날은 0이라는 숫자를 찍으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첫날은 그냥 그냥 0 없이 찍히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보세요. 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10. 자, 왜냐하면은 9일까지 찍고 또 0이 또 찍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코딩이죠. 하나의 포문이 돌아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0, 9, 1 찍고 그 다음에 0 이렇게 또 찍혀요. 9, 1 찍고 0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0이라는 이 글자는 지금 이 보내주신 내용, 자, 0이 03, 04 꼭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는 그런 코딩 기법, 코딩 내용이고요. 코딩이고, 자, 0은 이 조건식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출력되기 전에. 그래서 위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날짜 찍히기 전에 0을 찍을까 말까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죠. 날짜 찍히기 전에. 자, 그럼 흐름을 보도록 하시죠. 1일이죠. 1이라는 숫자가 내려옵니다. 1이라는 숫자가 내려와서 쭉 실행이 됩니다. 1. 그래서 근데 출력되기 전에 if문을 먼저 보게 되죠. 1일 날은 0보다 10보다 작아요. 그래서 0이라는 글자를 먼저 세팅하게 돼요. 자, 0이라는 글자를 먼저 세팅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이죠. 1 찍히게 되고, 1, 자, 0, 1,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1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백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리고 2일 날도 보세요. 2일 날도 출력이 되기 전에 먼저 if문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2일 날 어때요? 10보다 작죠? 그래서 0이라는 글자가 우선 출력이 돼요. 그렇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 여기에 ln이라고 안 했어요. ln이라고 하게 되면 줄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찍었습니다. 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날짜가 바로 옆에 찍힌다라는 겁니다. 2일 이렇게 찍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두 분 어디 가셨나요? 지금 세 분인가요? 자, 17분 계신데. 자, 이렇게 해서 11번 예제 풀어봤고요. 아까 제가 작성한 표현대로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이고요. 자, 우리 오늘 풀어보는 내용 중에 자, 12번 배열의 합계를 구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등장을 시켰고요. 문제로서.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죠. 자, 배열 변수가 주어지죠. 자, 인티저 타입의 숫자 타입의 배열 변수예요. 배열 변수. 배열이라는 건 변수의 종류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입이 아니에요. 인티저 타입이 아니죠. 배열이라는 자체가 인티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숫자 타입의 배열 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 이름은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숫자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10부터 60까지 10, 20, 30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세팅할게요. 10, 20, 30, 40, 50, 60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전에도 우리 배열을 할 때 얘기를 해드렸지만 자, 인티저 타입으로 배열 변수가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쌍따옴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쌍따옴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혼합해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타입을 혼합해서 집어넣을 수 없어요. 배열 타입은 하나예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여러 개 세팅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변수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티저 sum. 자, sum이라는 변수를 자, 기본 제공을 해줬습니다. 문제의 의도대로 지금 먼저 세팅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배열의 합계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배열 합계 구했었는데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문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포문으로 하는 거는, 자, 지금 여기 있는 배열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쵸? 자, 각 개로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끄집어내서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자, 배열 변수는 만들어질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리 번호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 번호는 0번부터예요.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데이터 값이 지금 6개 있는데요. 자리 번호 5번이 마지막이에요. 0번부터이기 때문에 이 자리 번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 번호를 자, 포문 안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0번 자리에서 5번 자리까지 갖고 올 겁니다. 자, 0번 자리에서 인티저 i 자, 0번 자리에서 0번 자리 번호에서 5번 자리까지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i는 5. 자, 0번 자리에서 5번 자리까지 갖고 올 겁니다. 0, 1, 2, 3, 4, 5. 자, 그리고 자리 번호는 일씩 증가하죠. 자,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세팅을 시킬 거고요. 자리 번호.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데이터들은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죠. 자, 배열 변수 써주고 배열 변수 이름 그리고 꺽쇠 이 안에 자리 번호가 들어가요. 0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1이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2죠. 2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0번부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을 갖고 오려면은 5라고 세팅을 해주면 되죠. 즉 0번부터 0부터 5까지 세팅이 돼서 갖고 와야 돼요. 자, 포문 안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죠.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i라는 변수가 0번부터 5까지 숫자 증가가 되게 지금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넘버스라는 변수 안에 자,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0번부터 5번까지 세팅이 된 채로 자,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팅이 돼서 자, 연산 처리는 어떻게 해요? sum이라는 변수에게 값을 누적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sum이라는 변수에게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을 또 더해주고 20을 더해주고 30 더해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누적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을 sum 플러스 equal 누적에 대한 기호 표현 기호로 플러스 equal을 쓸 수가 있겠고요. 뒤에는 자,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 값. 자, 그래요. 일단은 12번 문제는 배열에 대한 합계를 얻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sum이라는 변수가 최종적으로는 총합을 갖게 되겠죠. 총합. 전체 데이터 합계. 자, 출력을 일단 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총합이라는 합계라고 그럴게요. 합계 콜론 플러스 sum 자, 이렇게 해서 합계라는 글자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실제 연산 처리가 된 결과도 얻어질 거예요. 자 위의 내용과 자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줄바꿈 요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위에 자 합계가 지금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데요. 좀 수정할 내용이 조금 있죠. 자 일단 결과 볼게요. 자, 먼저 일단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자, 합계는 210으로 나옵니다. 잘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틀린 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틀린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효율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정답이 왜냐하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6개를 이렇게 제대로 6개를 세팅을 해서 결과를 보고 있지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다른 곳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응용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이 쭉 올라오는데 배열 형태로 넘어온다라든지 그러면은 몇 개 넘어오는지 모르죠. 6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뭐 7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값도 다 모르죠. 이건 우리가 세팅을 한 내용이고 데이터 값도 몰라요.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합계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몇 개가 넘어오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자리 번호는 무조건 0번이에요. 자리 번호 가지고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문을 자리 번호에 대한 내용으로 세팅이 돼야 되겠고요. 포문이. 자, 그리고 자리 번호는 0번으로 시작되는 건 고정. 0번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개가 넘어오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번호죠. 이 마지막 번호를 5라고 세팅할 수는 없습니다. 5라고 세팅할 수는 없고요. 자, 5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6개가 넘어올 수도 있고 7개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자,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지금 7개를 세팅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 몇 번을 써야 되나요? 자, 데이터 개수가 7개예요. 7개라면은 자리번호로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6번까지 자리번호가 채워집니다. 자, 자리가 6번까지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번호는 여기 6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 이거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숫자를 좀 변경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여기 고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끝번호는 고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자, 비교를 해보세요. 출력 개수의 마이너스 1이 마지막 번호예요. 출력 개수의 마이너스 1이 마지막 번호입니다. 마지막 번호예요. 자,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는 자, 출력 개수의 마이너스 1 처리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럼 배열 개수죠. 배열 개수 마이너스 1. 배열 개수를 어떻게 알아내요? 전에 우리 코딩을 했지만 배열 개수는요. length라는 명령을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length. 그래서 쓰도록 할게요. 자, numbers라는 변수의 점 length. 이게 자바 이클립스의 기능이에요. 지금 보셨나요? 변수 이름을 쓰고요. 점을 찍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메소드들이 또는 명령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는 선택만 잘해주면 돼요. 자, 또는 그냥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점 length. 자, 이거는 배열에 대한 길이고요. 이 자리에는 배열에 대한 길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크기 기호를 이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배열 개수의 마이너스 1이 마지막 번호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문은 0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갖고 와라 라고 세팅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기호 잘 보시고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작성이 다 됐고요. 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균을 만약에 구한다라고 할 때 자, 평균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보면은 자, 시스템화 프린트LN 자, 이건 좀 복사 처리하도록 하고 자, 평균을 여기다 쓸게요. 평균. 자, 평균은 바로 계산을 하는 거로. 자, 평균은 최종 합계 나누기 배열 개수예요. 개수만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이고. 슬러시 배열 개수. 배열 개수는 뭐예요? 자, 변수 이름점, 배열 변수 이름점, length. 이게 배열에 대한 개수죠. 자, 그래서 평균을 얻을 때 sum 나누기 배열 개수 numbers.length.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자, 평균도 출력이 잘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산식하고 플러스도 있고 뭐 뒤에 연산식이 그냥 바로 직접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올바로 출력이 되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로로 좀 묶어서 구별을 해주는 게 좀 낫습니다. 안에는 연산식이고 뒤에 플러스는 연산이 아니라 그냥 연결이고. 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자, 합계와 평균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문을 마쳤어요. 자, 우리가, 자, if문,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잠시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봐도 되고요. 좀 나중에 봐도 상관은 없겠고. 자, 뭐냐 하면은, 자, 일단은 볼게요. 우리가 제어문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잠시 조금,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 했죠? 자, 이건 조건식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스위치문 했습니다. 자, 제어구조, 제어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제어구조. 자, 제어문이라는 주제로, 제어구조라는 주제로. 자, if문하고 스위치문은 조건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어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있습니다. 자, 조건문으로는 if문하고 스위치문을 우리가 봤고요. 또, 반복문. 자, 반복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포문. 자, 그리고 화일문. 자, 이 두 가지를 반복문은 거의 사용을 해요. 거의 사용을 하고요. 거의 뭐 100%일 정도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요. 두 화일문. 자, 두 화일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근데 간단해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반복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포문과 화일문, 또 두 화일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포문과 화일문으로 거의 100% 코딩을 다 해요. 둘 중에 하나로. 자, 그리고 둘 중에 우리도 지금 보시게 되면 포문으로 코딩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화일문보다는 포문이 좀 더 코딩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그래서 포문으로 반복문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두 화일문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왜 얘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저희 거의 안 하고요. 그럼 두 파일만 잠시 문장 하나 만들어서 내용을 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예제는 없는데요. 두 파일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초 출력하는 거 있죠?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1부터 10까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건 두 파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성한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은 자료실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기본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 파일. 자, 이게 기본 형식입니다. 자, 그럼 마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파일문처럼 초기 값을 바깥에 생성을 해요. 자, 인티저. 자, 우리 n이라는 변수를 사용할게요. n은 1, n이라는 변수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되는 동안 자, 무엇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건가? 자, 뭐냐면은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두라는 곳 안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둘 수가 있겠고요. 자, 프린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실행되는 거는 n이라는 변수가 자, 초기 값이 1인데요. 출력할 거예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옆에 공백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증감 조건을 두 문장 안에다가 둡니다. n++.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서 1부터 자, 출력이 되게 만들었고요. 1씩 증가가 되면서 출력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없죠. 여기까지의 사항은 뭐냐면은 마지막 값이 없습니다. 마지막 값이 없어요. 어디에 세팅하냐면요. 파일문에 세팅을 합니다. 자, 1부터 10까지 시작되는 값은 얻었고요. 자, n이라는 변수는요. 10 이하여야지 돼요. 즉 10가 이하라는 얘기는 10까지 포함이 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작성을 다 했습니다. 자, 이거 코딩하게 되면은요.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요. 자, 출력이 잘 될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예제와 헷갈리지 않게 결과를 줄바꿈 요소로 처리해 주시고요. 보실 때. 자, 이거 추가해 주시고, 자, 두 화열 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출력되게 만들었는데, 실행해 보시면은, 자, 화열문이랑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티저 n2는 1, 화일 n2는 10 이하. 그리고 실행. 자, 화일문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두 화일문 바로 아래 자, 화일문 하나를 작성을 했는데요. 위에처럼 하나, 아래처럼 하나 똑같이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건 똑같아요. 자, 출력해 보시면은 똑같이 출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도 출력이 가능하죠. 자, 일단 화일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두 화일문은 자, 두 개만 지금 출력을 해놨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두 있고 화일문의 제어 구조 그 뭐죠? 조건식에 들어갑니다. 두 화일문이랑 뭐 거의 같잖아요. 자, 그리고 두라는 것도 써야 되고 살짝 다소 불편해요. 사실은 밑에 있는 화일문보다는. 자, 그러기 때문에 두 화일은 거의 안 쓰고요. 자, 화일문으로 보통 많이 포문이라든지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고요. 우리 제어 구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넘어가요. 다른 주제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식사하시고 나서 좀 졸립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